최근 우리나라의 월동 꿀벌 피해 원인 중의 하나인 꿀벌 응애의 경우 기존 방제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내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양봉 농가에서 꿀벌 응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올바른 꿀벌 응애 방제약품 선택 방법 및 사용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학본부 조윤상 연구관입니다. 꿀벌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여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음으로써 꿀벌의 정상 발육을 저해하고 생리 및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꿀벌은 꿀벌 응애에 생긴 상처를 통해 2차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꿀벌 응애는 다른 꿀벌로 병원체를 옮기는 등 꿀벌 전염병의 매개체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꿀벌 응애 구충에 사용되는 합성화학제는 내성 응애 유발과 봉산물 잔류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꿀벌 응애 구제 방법으로 합성화학제를 사용하기에 앞서 물리적 방법 및 천연화학제를 이용한 응애 구제 방법을 양봉장에 우선 적용하여 합성화학제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꿀벌 응애는 바로아 응애와 가시 응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바로아 응애는 넓은 타원형이며 가시 응애는 긴 타원형입니다. 바로아 응애는 가로와 세로 직경이 각각 1.5mm와 1.1mm 정도의 크기이며 가시 응애는 가로 0.5mm, 세로 1.0mm 정도의 크기로 바로아 응애보다 작습니다. 바로아 응애는 애벌레, 번데기, 성봉에 기생하여 체액을 빨아먹는 반면 가시 응애는 성봉을 제외한 애벌레와 번데기에 기생하여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그 이유는 가시 응애의 구강 구조가 성봉의 표피를 뚫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꿀벌 응애는 꿀벌 애벌레가 있는 소방 내에서 교미와 번식을 합니다. 꿀벌 응애는 발육 후 출방 시까지 총 24일이 걸려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가 약 16일인 일벌보다 3일 더 긴 숫벌을 더욱 선호합니다. 교미한 암컷 응애는 꿀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위해 소방이 밀봉되기 직전에 소방 내로 침입합니다. 소방에 침입한 꿀벌 응애 암컷은 약 2일 후 첫 산란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낳는 알은 수컷 응애로 발육합니다. 그 이후 약 하루에 1회씩 산란을 계속하며 이때부터 낳는 알은 암컷 응애로 발육합니다. 이어서 한 소방 내에서 발육한 수컷 응애와 암컷 응애가 교미합니다. 교미한 암컷 응애는 일벌이나 숫벌이 출방할 때 벌의 몸에 붙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교미한 암컷 응애는 밀봉 직전의 소방에 침입하여 산란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꿀벌 응애는 번식을 지속해 나갑니다. 꿀벌 응애의 구제 방법은 크게 사양 관리를 통한 구제법, 기계적인 구제법, 그리고 화학적인 구제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양 관리를 통한 구제법이 예방 대책으로 가장 좋으며 약해도 없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융복합하여 꿀벌 응애를 구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충 전략입니다. 사양 관리를 통한 구제법으로는 저항벌 육성, 작은 소방 및 여왕벌 산란 중단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숫벌방 유인법, 철망 바닥법, 가루설탕법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구제법은 천연화학제 사용법과 합성화학제 사용법이 있습니다. 응애 방제에 사용될 수 있는 천연화학제로는 티몰, 개미산, 옥살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루바리네이트 등의 합성화학제를 이용한 화학적 구제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약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양 관리를 통한 방법, 기계적인 방법, 그리고 천연화학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합성화학제에 대한 내성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구충 전략과 화학적 구충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구충 전략과 화학적 구충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숯벌방 유인법은 꿀벌응애가 숯벌방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숯벌방으로 유인하여 살충하는 방법입니다. 숯벌방은 봉개 기간이 일벌방보다 더 길어 꿀벌응애가 일벌방에 비해 숯벌방에서 6배 더 왕성한 번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숯벌방으로 유인된 응애는 냉동 살충하거나 숯벌방과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숯벌방 유인법은 합성 화학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응애 구제 방법이나 다른 방법과 병행 없이 양봉장에서 이 방법을 단독으로만 사용한다면 응애 관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벌통 바닥을 철망 바닥으로 교체하면 바닥에 떨어지는 꿀벌 응애를 벌통 바깥으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응애는 번식을 위해 꿀벌 몸에 기생하면서 이동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응애는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꿀벌이 그루밍, 몸단장을 할 때 꿀벌 몸에서 응애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응애의 밀도를 낮출 수 있으며 다른 구제법과 병행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루설탕법은 가루설탕을 꿀벌에 뿌려줌으로써 꿀벌의 그루밍, 몸단장을 자극시켜 응애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노동 집약적이므로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철망 바닥법과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응애 수를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끈끈이법입니다. 벌통 바닥에 끈끈이를 깔아놓고 일정 기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응애의 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알코올 세척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한 응애 수 조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쪽 병에는 25% 알코올을 넣고 반대쪽 병에는 300마리 정도의 꿀벌을 넣은 다음 두 병의 가운데에 응애만 통과할 수 있는 철망 뚜껑을 놓고 양쪽 병을 흔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한쪽 병에 모아진 응애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루설탕법입니다. 병 안에 300마리 정도의 꿀벌을 넣고 가루설탕을 꿀벌에 뿌려준 다음 철망 뚜껑을 닫은 후 아래 위로 흔들어 주어 가루설탕을 꿀벌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흰 종이를 바닥에 놓고 그 위로 철망 뚜껑을 씌운 통을 털어주면 꿀벌에 기생하고 있던 응애가 철망을 통과하여 종이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평상시 숯벌방, 철망 바닥, 가루설탕법 등의 물리적 구제법을 적용하다가 봉군 내 응애 밀도가 높아질 때 화학적 구제법의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응애수 조사를 통해 꿀벌 100마리에 3마리 이상의 응애가 확인되면 화학적 구충법의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학적 구제법을 선택할 때는 우선적으로 천연화학제 사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합성화학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방법을 적용했음에도 응애 밀도가 증가했을 때 최후 수단으로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천연화학제는 밀랍 등 동산물에 잔류 위험성이 없는 장점이 있어 합성화학제보다 우선으로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개미산, 옥살산, 티모리 대표적인 천연화학제입니다. 개미산은 밀봉된 소박 내로도 약재가 침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미산을 사용하실 때는 적정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섭씨 29도 이상에서 사용하면 꿀벌에 약해를 입힐 수 있으며 섭씨 10도 미만에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옥살산은 밀봉된 소박내로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밀봉 소방이 없는 겨울철이나 초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농도로 사용 시 애벌레 장내에 결정이 형성되어 폐사되며 일벌 활동이 둔화되고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티몰은 밀봉된 소박내로 침투가 되지 않으며 도봉을 유발할 수 있고 약재에 의해 꿀벌의 공격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양봉 농가에서 많이 사용한 합성화학제 성분은
플루바리네이트, 아미트라즈, 플루메스린, 시미아졸, 쿠마포스 등이 있습니다. 플루바리네이트와 플루메스린은 같은 계열의 약제이므로 두 성분 간의 교차 내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아미트라즈와 시미아졸도 같은 계열 약제로서 성분 간의 교차 내성이 우려될 수 있으니 약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합성화학제는 응의 내성 유발 및 봉산물에 약제가 잔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합성화학제가 밀랍에 잔류되면 꿀벌이 곰팡이성 설사병인 노제마증에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화학제는 응애 구충 전략 중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봉용 의약품 사용 요령입니다. 사용 설명서에 정해진 용법 및 용량과 휴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립 제제의 경우 벌통 입구가 아닌 소비와 소비 사이에 설치하고 사용한 스트립 제제는 사용 기간이 지나면 벌통에서 제거해야 약제 잔류와 내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봉장에서 사용한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 내용을 기록, 유지 및 보관해야 하며 유밀기 직전 및 유밀기에는 약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꿀벌 응애 구제제는 약제 성분을 순환 사용함으로써 내성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내성 응애 유발 방지와 봉산물 약제 잔류 예방으로 국내 양봉산업의 위생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양봉농가의 꿀벌 방제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약품 선정 방식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도에서 양봉협회 지부 등과 협의하여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제를 선정해 왔으나 최근 일부 약제에서 꿀벌 응애의 내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2년 연속 동일한 성분의 약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되 특히 꿀벌 응애의 내성이 있다고 확인된 특정 성분은 정부 지원 대상 약품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및 양봉 농가에서는 꿀벌 응애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내성 성분이 포함된 방제약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꿀벌 응애용 동물용 의약품 구제제로 허가된 제품은 총 31종이 있습니다. 유효 성분 기준으로 유기산, 에센셜 오일, 피레스로이드계, 유기인계, 호르마미딘계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순환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품 조회 방법은 인터넷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조회하면 모든 제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꿀벌 응애 방제약품 선택 방법 및 사용 요령과 금년도 꿀벌 질병 방제약품 지원 방식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본 내용을 포함한 홍보 리플릿을 지자체 및 양봉농가 등에 배포한 바 있으나 양봉 관련 종사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꿀벌 응애 방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보고 현장에 적용하는 등 응애 방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여러분, 현장에서 효과적인 꿀벌 응애 방제를 위해 정부, 지자체 및 양봉농가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